원내대표로서는 권성동 의원님이 좋겠다. 지금 현재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고 즉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권성동 의원님이다라는 쪽으로. 국민의힘의 중진들은 권성동 의원을 원내대표 적임자로 꼽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권성동 의원 경험이 많습니다. 5선에 원내대표도 해봤고요. 박근혜 정부 때 탄핵에 찬성하며 탄핵소추위원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든 그 누구이든지 간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확인한 판결이다. 자, 그리고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친윤 핵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러시면 안 돼요. 이곳이 그날말로 짓밟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권성동 의원도 원내대표직 수락을 고민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당에선 로드맵도 제시했습니다. 2월 하야 4월 대선, 3월 하야 5월 대선을 검토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이런 계획 역시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일정을 염두에 둔 것이라서 이것도 진짜 국가를 위한 방안은 아니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2024년 12월 10일 화요일 5대0 라이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차기 원내대표를 누가 할 것이냐 이걸 놓고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권성동 의원을 추대하자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국민의힘 의원들과 한동훈 대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 중진회의에서는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고 즉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권성동 의원님이다라는 쪽으로.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어려운 상황에 그래도 경험이 있는 원내대표 경험이 있는 저를 저가 원내대표가 돼서 어려운 당 상황을 잘 조정하고 그리고 의원들의 심부름꾼이 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중진 회의에서 결정을 했다고요? 아니 그건 중진 선배님들의 의견이시니까. 근데 우리가 중진의 힘은 아니에요. 중진회의가 결정하시는 건 아니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태우 의원도 출마하기로 했고 권성동 의원 쪽으로 쏠리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던데. 지금까지 확인된 소식은 권성동 의원과 김태우 의원이 원내대표에 출마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오는 목요일이죠. 네. 이틀 후에 경선을 치르게 되는데 그래서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선호하는 분들이 중진 중심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2016년, 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을 거쳤던 분들을 중심으로 권 의원에 대한 선호도가 있다라고 전해지는데 경선 결과는 이제 투표를 통해서 알려지겠지만 결국에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완전한 국정 실패에 대한 책임에 일정 부분 같이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원내대표를 해야 되는 것이 옳으냐, 예. 아니면 과거에 원내대표를 했었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권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아서 이 국면을 타개해 가는 것이 좋으냐, 의원들의 선택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과거부터 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국정이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조언했던 사람들이 난국을 해소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지금 당장 한다면 권 의원을 지지하는 표가 더 많을 수 있겠지만 남은 이틀 동안 김태우 의원을 중심으로 새로운 그 수습 방안을 위해서는 김태우 의원이 더 적임자다라는 의견들을 좀 초재선 의원 중심으로 전파한다면 저는 경선 결과는 아직 누구도 자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친윤 추경호 원내대표가 가니까 찐윤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온 국민의 관심사는 지금 토요일 국회 본회의장으로 쏠려 있단 말이에요. 14일에 탄핵안 표결에 누가 원내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원내대표가 어느 정도 영향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비상계엄 상설특검이 통과가 됐는데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23표가 나왔거든요.
이제 그런 걸 봤을 때는 이미 어느 정도 대세는 기울어진 거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은 해봅니다. 그러나 또 탄핵안과는 또 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논리적 일관성, 초지일관이라는 측면에서는 윤핵관으로 시작해서 윤핵관으로 끝나는 것도 좀 정리는 가능하겠다. 예.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 정권의 마무리 단계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참 날짜가 공교롭긴 합니다. 12월 12일 날 그 군사반란이 있었던 그날 또 소위 야전사령관 격으로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를 뽑기 위해서 지금 또 그 안에서 이렇게 지금 파워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니까 참 씁쓸하기도 한데요. 근데 오늘 내일 사이에 등록을 하고 이제 12일 날 목요일 날 투표를 한다고 하니까 또 다른 뭐 출마자가 생긴다면 변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글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의원들이 이 친윤에 대해서 여전히 기대나 희망을 가지고 있을까요? 또 원내대표 선거는 또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의외의 변수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또 제3의 어떤 후보가 나온다면 또 양상은 달라질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투표 불참은 저는 절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의원들이 참여를 해서 뭐 가부간에 당론이 어떻게 정해지든 간에 뭐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다고 하면 탄핵 부결 쪽으로 당론을 뭐 확실하게 또 정해서 가자고 하겠죠. 그러나 의원들이 이제는 그 영향력 하에 그렇게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원내대표가 누가 되더라도 이제 지난 토요일처럼 막 휘몰아치는 몰아가는 쪽으로는 아마 의원들의 반발이 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비상계엄 상설특검 결과로 예측해 보건대 이제 대세는 조금 더 가결적으로 기우는 게 아닌가 탄핵안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친윤 특히 윤핵관 인사가 원내대표 후보로 나선다는 걸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까요? 근데 그 미리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이런 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한동훈 지금 당대표가 임기를 못 채우고 조기에 물러나고 그 자리에 권성동 의원이 대체될 것이다라는 소문이 정가에 좀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뜻하지 않는 정말 누구도 예상 못했던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고 지금 이런 국면이 흘러나오는 와중에 원내대표의 권성동 의원으로 중진들의 어떤 뜻이 모아졌다는 것이 뭐 다소 계획의 수정은 있었습니다만 원래 그 정했던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 저는 지금 이 불법적인 비상계엄 상황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그 집단은 사실은 국민의힘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어처구니 없는 잘못된 판단은 뭐 개인의 문제 내지는 뭐 한두 사람의 정신건강상의 문제라고 치부하더라도 108명이 집단적으로 어떻게 저렇게 잘못된 판단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지 특히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탄핵소추안에 대한 집단 퇴장은 물론 108명 중에 3명은 표결에 참여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인 105명이 집단 퇴장하는 집단적 오판 상황은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 본인들의 정치적 유불리만을 따진다고 하더라도 보다 빨리 보다 확실하게 지금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에 있는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어야 되는데 상황도 파악 못하고 정치적인 유불리의 계산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에선 윤 대통령 퇴진 시나리오까지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퇴진 시기와 대선 시점까지 언급이 됐는데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TF에서 의논한 그 초안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고 제가 보고 드린 것만 말씀드리면 2월 퇴진, 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 5월 대선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다음 대선 시점까지 정하는 게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헌법적으로요? 그렇게 말입니다. 참
그 국민의힘대로 윤석열 씨가 퇴진한다는 말을 했다는 건지 그 뜻대로 움직인다는 것인지 참 의학이 짝이가 없습니다. 우선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지금까지 아무리 좋지 않은 말을 하더라도 호칭을 붙이고 했지만 제가 내란의 수계에 대해서는 도저히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붙이지 못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 양심입니다. 그래서 일부 시청자 여러분께서 불편하시겠지만 저의 양심의 자유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여태까지 윤석열 씨의 말만 듣고 했지 언제 윤석열 씨가 국민의힘의 말을 듣고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언제 윤석열 씨가 물러난다는 것을 국민의힘이 정한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한번 탄핵 사태를 유발했고 이번에 두 번째 유발한 정당입니다. 그런 정당이라면 무엇보다도 길거리에 나가서 국민 여러분께 백배 사죄를 해도 부족한 정당이거든요. 근데 이런 정당이 이 내란죄 사태를 유발한 그런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되는 현실은 외면을 하고 이 현실 속에서 오로지 정치적인 주판알만 튕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이 마치 어떤 상황이랑 비슷하냐면은 여소야대의 정치 지형이라는 현실을 외면하고 대통령의 어떤 독재 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고자 하는 윤석열 씨의 마음과 저는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예.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시각 여의도 국회 앞의 모습입니다. 5시가 넘어가면서 또 많은 시민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고요. 어제 월요일 상당히 추웠습니다만 시민들의 집회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마치 주말 집회처럼 퇴근 이후에 그리고 각자의 일상 이후에 또 한 번의 일상으로 집회를 하는 집회 현장을 찾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시민들이 많이 모일 것으로 일단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2월 하야 4월 대선 혹은 3월 하야 5월 대선 이 둘 중에 이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국민의힘 안은 일단 의총을 통해서 총의가 모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선 시기를 국민의힘이 왜 정하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은 여전히 집권 여당입니다. 이 지금 어려운 정치적 난국을 해소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국민들께 말씀드릴 의무가 있는 거고요.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조기 대선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탄핵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물리적으로는 5월은 돼야 된다라는 전망들이 있는데 이런 것과 연계해서 이런 그 스케줄이 나왔는지는 제가 지금 확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여하튼 의총에서 이게 국민들께 설득력이 충분히 있는 안이다라고 제시를 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수긍을 받을 수 있다면 진행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또 이런 안에 대해서 이게 지금 성난 민심을 얼마나 잠재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입니다. 그러나 당이 그런 방침을 정한다고 했으니까 그 정한 방침에 대해서 정해지면 제가 또 설명을 드려야겠죠. 예. 자, 그러면 대통령의 직무는 본인이 정치적인 선언했지 어떻게 직무 배제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보장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불확실한 상황이 2-3달 더 간다는 얘기잖아요. 국민의힘 논리라면.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반문하고 싶어요. 누구 맘대로. 누구 맘대로. 누구 맘대로. 누구 맘대로 2월 하야, 4월 하야 이런 얘기를 3월 하야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 국민의힘의 이 전국 안정화 TF 어제 꾸려졌는데요. 여기에서 정하면 국민이 야당이 다 따라야 됩니까? 지금 저 국회 앞에 모이신 국민들 포함해서 국민들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하는 그런 얘기들을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 우리는 단 하루도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고 하루도 더 두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 민심인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지난 토요일 날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걸 확실하게 온몸으로 다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치 지금 개선 장군처럼 저런 안들을 내놓고 이게 해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너무 후한무치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위헌적 불법 계엄 이후에 내란 수개로까지 김용현 전 장관의 영장에 적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상황을 다시 위헌적인 상황으로 덮으려고 하는 한한 체제, 이거를 지금 누구 마음대로 또 발표를 했습니까? 그래서 위헌적 상황을 위헌적 상황으로 덮으려고 하는 이 국민의힘, 그리고 또 대선 장군처럼 무슨 하야 시기까지 정하고 대선 시기까지를 마음대로 조율하려고 하는 이 국민의힘의 태도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예. 국민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요. 네, 같은 생각이세요? 누구 마음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도 반헌법적이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국민의힘의 모습도 여전히 반헌법적이에요. 아니 2월 내지는 3월 하야, 그것도 당사자는 아무 얘기도 없는데 무슨 국회의원이 결정할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뭐 당에서 결정한다고 그대로 따라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면 2월 내지는 3월까지 대통령 권한 행사는 도대체 누가 하나요? 대통령 권한 행사를 한동훈 당대표가 대신 하나요? 우리 헌법에 그런 내용이 어디 나와 있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헌법은 아예 생각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저렇게 집단적으로 어리석기는 쉽지 않은데 어떻게 계속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국민들께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지가 더욱 놀라울 뿐더러, 이 윤석열 개인의 판단력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집단적 판단력도 제가 보기엔 정상 아닙니다. 이건. 예. 대단히 비정상적입니다. 네. 자, 14일 탄핵 표결 얘기를 좀 해보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탄핵 찬성 의사를 다시 한번 밝혔고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탄핵에 하나둘씩 참여하겠다, 혹은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은 즉각 직무를 정지하고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대통령의 사죄와 즉시 하야를 촉구합니다. 우리 여당에도 진지한 잘못 인정과 대통령 탄핵 협조를 요구합니다. 보수의 가치에 정면으로 위반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함께 동참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날 담화를 보고 혼란을 막는 방법이 탄핵을 부결시키는 방법만 있지는 않겠다. 무엇보다도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저는 그냥 간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탄핵 찬성표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배현진 의원도 탄핵 표결에 참여하겠다라는 입장을 짤막하게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고요. 이렇게 해서 종합 정리를 해보면 김상욱, 김혜지, 안철수 이 의원은 다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배현진, 조경태 의원은 표결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 저렇게 밝혔다면 아마 찬성 쪽으로 표를 던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데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세요? 예,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세 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찬성으로 돌아섰는데 최소한 5명은 되지 않겠습니까? 5%도 안 된다는 겁니까? 국민의힘 의원 중에. 예. 그 어떤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국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국회의원이 국민의힘의 5%도 안 된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집단 광기에 휩싸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난주 한 번의 부결은 저희들이 어떤 상황 오판으로 실수를 했다고 국민들이 봐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번에도 또 집단적으로 부결을 시킨다면 이건 실수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국민의힘의 신념으로 국민들은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내란 수개를 통치자로 계속 유지하겠다는 게 국민의힘의 의사거든요. 이건 위헌정당인 거죠. 그 이석기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씨는 뭐 보훈밥솥으로 폭탄을 만들어가지고 경찰서를 습격하자는 계획을 했다는 이유로 내란
선동죄로 처벌을 받았고 네. 통합진보당은 위헌정당으로 해상이 됐습니다. 이거하고 지금 국민의힘의 행태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떤 당이 더 위헌정당인가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실 겁니다. 네. 자, 전망 한 말씀씩 듣고요. 넘어갈게요. 네. 저는 아마 당론으로 또다시 투표 불참, 퇴장 이런 거 정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에 하나 새 원내 지도부가 그런 결정을 내리더라도 저는 적어도 양심적인 국민의힘 의원들 오늘 23명이 그 비상계엄 상설특검에 찬성을 했듯이 한 10명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네. 그러나 한동훈 대표가 하루 사이에 마음을 바꿔가지고 지난 토요일도 그런 식의 결론이 나고 말았는데요. 적어도 좀 당대표, 집권당 당대표가 3번씩 말 바꾼 거에 대한 부끄러움을 알고 좀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서 이번 토요일에는 반드시 가결되는 쪽으로 가야만 국민의힘 내부에 전국 안정화 테이프 필요 없고요. 타대로 가야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는 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안정화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조금 전 본회의장 전광판이 나왔는데 비상계엄 상설특검이 오늘 통과가 됐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표 분석을 해보니까 찬성이 46표였고요. 반대가 46표. 기권 3표. 이게 뭐 다 이름만 나와 있기 때문에 한눈에 보기 힘드시죠.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찬성 46, 반대 46, 그리고 기권 3표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숫자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찬성이 23표 아니었나요? 23표인가요? 왜냐하면 지금 찬성이 전체가 210표라고 나오는데 야권이 한다면 전 23표로 알고 있었는데 네, 찬성 23표고요. 국민의힘은 지금 저 상황은 오늘 민주당이 비상계엄 상설특검을 본회의장에 이제 그 상정해서 투표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미리 그 의사를 밝힌 예상 결과를 좀 해보기 위해서 당 내에서 아마 의사를 밝힌 찬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실제 표로 연결된 게 네네. 아니라 사전에 자신의 의사를 저렇게 밝혔다. 이렇게 네. 가름하면 되겠네요. 네. 본회의에서 제가 알기로는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 23표인데 23명이요. 뭐 그거를 바탕으로 하면 뭐 탄핵 투표의 결과도 일정 부분 예측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사실 상설특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수사가 공수처, 경찰, 검찰 뭐 중구난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지난 2016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진 이후에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한 거를 특검이 가져가서 특검이 수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23명의 우리 당 의원도 이 상설특검까지는 어쩔 수 없다. 이게 사실 우리가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상설특검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거든요. 일반 특검과 달리. 그러니까 투표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 23명 있다는 건 뭐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걸로 토요일에 있을 부결이냐 가결이냐를 예측하기엔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그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탄핵소추안 표결은 지난주 토요일하고는 좀 양상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토요일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대부분 집단 퇴장한 게 각자의 어떤 소신 내지는 판단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힘센 사람들이 당의 지도부가 기표소 들어가지 말고 다 빠지라고 하니까 그냥 그 말을 듣고 따라 했던 것인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지금 이번 주 내내 쉽게 말씀드리면 욕을 엄청나게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은 이게 지난주 집단 퇴장이 각자의 굳은 신념 내진 소신의 결정이었다면 이번 주 토요일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른바 상황 파악을 좀 하고 지난주 토요일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여줄 것이고 누구보다도 한동훈 당대표가 지금 아차하고 있을 거예요.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정말 중요한 순간마다 잘못된 판단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다간 아마 신년 1월 1일을
한동훈 전 당대표로 맞이할 가능성이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 한동훈 대표도 지난주와는 다른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